네, 일파만파로 파장이 번졌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 해소됐는지 그 여부가 향후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수서경찰서 백기종 강력팀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박관천 경정이 구속된 가운데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는데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네.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사안은 검찰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둔 수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국기문란 규정됐지만 사실 또 찌라시 문건으로 일컬어진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제 하면 박관천 경정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두고 보고를 했다. 또 이렇게 지금 했던 사안인데 네. 결국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최초에 이 문건이 60% 진실이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자기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또 명백하게 지금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진술을 들었을 때 문건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물론 독립간청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된 건에 있어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있었냐면은 12월 26일 날 이미 합법적인 구인을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거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결국은 기각을 했는데 기각된 사유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유 아닙니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초의 최경락경이나 한모경위에 대한 영장 신청 때와 똑같은 유형의 그런 형태로 기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다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BH 눈치 보기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비난 여론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봅니다. 사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 것은 사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을 박관천 경정이 혼자 했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들로서는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에서 사실 박관천 경정도 나는 불러준 대로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예. 그 배후에 누군가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통하고 거기다가 또 박지만 회장도 두 차례에서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박 회장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중한 책임을 진실이라고 하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영장 자체에 청구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는 범죄 소명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구속의 필요성 이른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라는데 네. 지금 적어도 외부에 나오는 바로는 이게 범죄 협의가 소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기각은 됐지만 범죄의 소명은 됐다. 다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예. 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적어도 그런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법원 또한 지금 조사를 해서 했는 것과 같이 청와대 내부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서 회장에게 줬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고위 검찰도 지냈고 거기다가 이제 비서관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압수수색이 다 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이 없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 이 사건이 이제 법원에 가서 이게 만약에 유죄가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검찰의 주장대로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비록 지금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본안에 가서 1심 판결을 하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네.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사건은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 하나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인데 어떻습니까? 혐의 입증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조 전 비서관의 입장이 수용된 걸까요?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문건을 10여 건 건넨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변소를 했냐면은 통상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친인척 관리에 의한 일을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혐의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제 앞에 최진영 변호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6일 날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하면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차피 기각이 될 소지가 거의 90%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됐거나 또 확보가 된다라면 추가로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 대부분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었고 뭐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혐의 적용은 큰 문제가 없다. 그보다 낮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이런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범죄 혐의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저는 보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사람들의 태도가 좀 이중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른바 그 십상시 논란, 문고리 3인방이 공직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거꾸로 보면 그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그분들의 비리를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뭘 하는지를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될 분이 네. 내부적인 문건을 가서 한마디로 본인들이 평소 때 감시를 하고 해야 될 분한테 내부적 문건을 그대로 가져가서 전달해주고 야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국정농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본인이 한번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면서 평소 때 생활을 얘기했는 것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 내부 문건을 가지고 가서 그것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보면은 상당히 그 2013년 2월 달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른 십상시란 분들이 뭐 만나서 뭘 얘기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분들이 강남에 있는 모 식당에서 계속 이렇게 그 박지만 회장과 그 조응천 비서관이 계속 만나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혹시 의견을 덧붙이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저 최진영 변호사님의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그 검찰에서 이런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입장에서 친인척 관리를 한 차원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신념 또 정치적인 어떤 신장 이런 것 때문에 박지만 이지 회장을 접촉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념 그런 신장의 생각으로 만났다고 하면 반드시 이건 부적절한 만남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고 있습니다만 또 이 대목과 맞물리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2007년이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대비된다는 건데 당시에 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만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2000년도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남북 정상 간의 이제 유출 문제, 그 회담 내용 유출 문제가 뭐 NLL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결국은 그 당시 정문원 그 의원이 현재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 통일 비서관 근무를 했었던 때인데 네. 이때 이제 그 기록물을 열람을 하고 김무성 대표나 그다음에 그 당시 그 대선 때 국정종합상황실장을 했던 현재 주중대사하시는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유출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에 드러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정윤회 문건 유출과 비교를 해보면 네.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대통령 공공기록물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 자체도
결국은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500만 원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불거졌죠. 중앙지법 26 형사부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검찰에서 기소한 500만 원보다 배가 높은 형량으로 해서 1000만 원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과연 이 사안하고 그 당시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 재직할 때 봤던 그건 공식적으로 찌라시라는 규정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대통령 공공기록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에게 유출했던 부분이 지금 전부 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장 또 처벌수위 형량이 낮은 그 법을 적용해서 500만 원 기소를 벌금 했는데 500만 원? 법원에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500만 원. 근데 법원에서 너무 이건 심하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판시를 하시면서 1000만 원을 선고한. 이래서 검찰이 상당히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형평성의 원칙, 어떤 그 공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치적 배경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비난이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이죠. 네. 결국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때도 원칙대로 지금 적용을 했어야 됐었는데 네. 그랬다고 하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봤더니만 네.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아무리 열심히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혔다 하더라도 거기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이 예.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럼 초등학교 지나가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의 것은 그때의 대로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이 예. 그거를 걸러서 그 약식했는 것을 정식 재판으로 불러서 결국은 그 1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때 법원에서도 징역형이나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 그 벌금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때의 감각으로서는 그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전국을 강타했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어떤 그 구속영장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지난번에 힘센 사람한테는 솜방망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완전히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이죠. 최모 경위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유서를 공개하면서 뭐 청와대가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청와대가 회유를 했는 것이 자살했는 최경정이 아니고 한모 경정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서 그런 제의를 했다고 하면 나도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청와대가 외부에 외압을 행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진실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또 어떤 피의 사실에 있어가지고 자백하면은 선처해주겠다는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 수사에 있어가지고도 그것이 단순히 완전히 부당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백 팀장님이 수사하면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사실상 이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해서 안타까운데 지금 최경락 경위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한모 경위를 통해서 그것도 BH 청와대 쪽에 어떤 공식적인 루트라고는 하지만 바로 동료 경찰관이었던 걸로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와대 개입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경찰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한 것을 전에 들은 최경락 경위가 마치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믿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동료 간에 일어난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최경락 경위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어지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네. 있습니다. 앞서 구수봉 기자 말로는 박경정 오늘 저녁쯤에 이제 기소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네, 5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중간 지켜보면 수사 결과가 나오죠.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기종 강력팀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